스즈메 문단속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캐릭터에 대한 분석과 무심코 지나쳤던 부분에 대한 해석입니다. 작품이 공개되고 다양한 리뷰들이 나오고 있어요. 스즈메의 심리적 변화라든지 인물의 의미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나름의 분석들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 작품을 리뷰하기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이 일본의 문화나 사회거든요. 그래서 신화라든지 신도라는 종교라든지 재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알면 좋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이게 신화나 신도 같은 경우는 우리에게 상당히 난해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 일본의 문화를 알아야지 이렇구나 하면서 이 작품을 뭔가 더 재밌게 볼 수 있는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생소한 일본 문화를 너무 생각해버리면 오히려 재미가 반감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신적인 부분이라든지 영적인 부분은 오히려 조금 거리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운데 어디쯤에서 리뷰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일본의 문화를 좀 가볍게 다루면서 각 인물에 대한 특징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제 생각들, 이런 것들을 넣어서 리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즈메부터 인물들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저는 무나카타 소우타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좀 할까 해요. 토지시라고 해서 문을 닫는 역할로 나오는 무나카타 소우타 같은 경우에 우리가 봐야 할 것이 뭐냐 하면 이 사람의 성입니다. 무나카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본에서는 대단히 유명해요. 지역이기도 하고 동시에 신사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문이기도 하죠. 특히 종교적으로 보면 큰 신사이고 지역마다 같은 이름의 신사가 많아서 일본 사람들한테는 좀 익숙하기도 해요. 신사 중에서도 큰 신사이므로 무나카타 타이샤라고 부르죠. 일본에서 아주 오래된 신사이면서 특히 일본의 신화를 바탕으로 하는 그런 신사예요. 어쨌든 신사든 가문이든 공통적으로 무나카타에는 지킨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무나카타 타이샤에서 모시는 신 같은 경우에는 흔히 길의 신이라고 해서 교통 안전의 신이라고 합니다. 이 신사는 큐슈 지역을 중심으로 3개의 지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는 큐슈 안에 있고요. 또 하나는 규슈에서 6-7km 정도 떨어진 북쪽의 오시마 섬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인데요. 얘는 큐슈에서 한 60km 정도 떨어진 오키노시마라는 섬에 있어요. 이게 큐슈의 북쪽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멀지 않죠. 대마도에서도 그렇게 크게 멀지 않아요. 미스테리한 건 이 오키노시마라는 곳은 지금도 신의 영역이라고 해서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지금 시대에 가끔 정말 이런 부분이 납득이 안 되기도 하는데요. 심지어 여성은 들어갈 수 없고요. 허가받은 남성은 하루밖에 있을 수가 없는 그러한 특이한 곳입니다. 어쨌든 무나카타라는 것은 일본의 안전을 지킨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토지시의 역할로는 딱인 거예요. 그런데 포인트는 그 다음이에요. 이 토지시의 역할이 너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작품 속에서도 소우타는 사명감으로 이 역할을 해내고 있죠. 이런 부분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볼 수 있어요. 제대로 대우받지 못한 사람이 이 사회를 또는 일본을 사명감으로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신카이 감독이 이 작품을 쓴 시점이 코로나 재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부각시킨 것 같아요. 누군가가 묵묵히 이 사회를 지키고 있다는 거죠. 결정적인 것은 스즈메 엄마 이야기예요. 이 작품에서 스즈메의 엄마는 직업이 간호사로 나옵니다. 사실 작품의 흐름상 직업은 뭘 해도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간호사로 한 이유가 코로나 재난 상황에서 묵묵히 고생하는 의료진에게 감사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여담이지만 소우타도 어릴 적 부모를 잃었습니다. 직접적으로 작품에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할아버지 손에서 자랐다는 부분에서 유추해 볼 수 있죠. 가문 대대로 토지시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아버지도 그 역할을 했을 테고, 아버지 또한 재난을 막다가 요석이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특히 동일본 대지진 때 그러지 않았을까 하고요. 소우타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은 스즈메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스즈메는 동일본 대지진에 의해 부모를 잃은 엄청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일기장을 검게 칠해버릴 정도의 상처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이 작품에서 스즈메는 꽤나 평범한 모습으로 나옵니다. 사실 그
트라우마를 봉인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는 부모를 대신해서 키운 이모 타마키의 희생도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봉인인 것 같습니다. 이 작품에서 문을 닫아서 미미지를 봉인하잖아요. 근데 사실 스즈메도 트라우마를 자기 속에서 봉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행을 통해서 이 봉인을 풀고 조금씩 성장하게 됩니다. 이걸 성장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응어리가 풀린다라고 하는 게 맞을지도 모르겠네요. 부모 대신 키운 이모 타마키의 이야기도 같이 해야 할 것 같은데요. 타마키는 스즈메를 키우면서 꽤나 자신의 인생을 희생합니다. 그리고 부모를 잃은 스즈메에게 집착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죠. 단순히 저 이모는 왜 저렇게 집착해 라고 하겠지만 이모를 심정적으로 공감해보자면 언니를 잃었고 엄마를 잃은 스즈메에게 엄마의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사명감이 꽤 컸던 겁니다. 가족을 잃은 경험이 가족에 대한 집착을 만들어내고 스즈메에 대한 연민이 그 집착을 증폭시킨 거예요. 집착은 손상된 애착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 지금의 우리의 모습과 별 다르지 않죠. 저는 이 디테일까지 투영시킨 감독에게 경외심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타마키도 많은 것을 희생하고 참고 살았죠. 즉 스스로를 봉인하고 살았던 겁니다. 스즈메의 봉인과 타마키의 봉인이 작품 후반부의 휴게소에서 폭발하죠. 봉인된 마음을 무언가에 헐린 듯 내뱉는 장면은 이 작품의 가장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장면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너무너무 무거워요. 사실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무수한 사람들이 희생되었죠. 하지만 희생당한 것은 죽은 사람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동일본 대지진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슬픔만을 표현한 것이 아니고요. 피해를 입은 사람과 누군가를 다시 부양해야 하는 사람의 마음도 같이 어루만지고 있는 거죠. 힘들다고 말을 내뱉기도 힘든 살아남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마음마저 공감하고 어루만지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다이진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신으로 나오는 고양이죠. 그런데 이 고양이 이름부터 특이하지 않나요? 다이진은 한자어로 대신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먼저 지금의 일본의 내각의 장관을 부르는 말을 대신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교육부 장관에 해당하는 사람을 문부성 대신이라고 하거든요. 이 대신이라는 표현은 옛날부터 이어져 내려온 것인데 우리나라로 치면 과거 좌의정, 우의정 같은 거죠. 다이진이 우의정이라면 사다이진이 좌의정에 해당합니다. 장관은 세상을 바꾸는 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이 작품에서도 다이진은 사실 큰 역할을 하는 캐릭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역할이고요. 그럼 이 고양이는 스즈메 편일까요? 아닐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다이진이 스즈메를 화나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이진이야말로 완전 스즈메 편이죠. 지난 영상에서 이 작품의 진짜 이야기는 스즈메의 성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스즈메는 여정을 통해서 스스로를 깨닫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여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끈 것이 바로 다이진이죠. 그러니 다이진은 스즈메의 성장을 이끈, 즉 이 작품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캐릭터라고 보면 됩니다. 특히 앞서 말했다시피 스즈메의 이모 타마키는 걱정과 집착이 심한, 다르게 말하면 스즈메와 떨어지는 것을 상당히 불안해하는 캐릭터라고 했는데요. 다이진이 이 이모로부터 스즈메를 떼는 역할도 한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작품에서 매우 특이한 존재가 하나 있어요. 바로 나비입니다. 스즈메가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나비가 춤을 추고 있죠. 그리고 중요한 장면마다 나비가 등장해요. 특히 첫 장면과 마지막 장면에서 등장하는 걸로 봐서는 역시 처음과 마지막은 이어져 있다는 힌트를 주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 나비가 부모를 의미하는 것 같다라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부모든 아니든 이 작품에서는 이렇게 엄청난 설정들이 숨어져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보면 부족함이 느껴지죠. 일본에서 이 작품이 1000만 관객을 동원했는데 제 생각에 엄청난 사람들이 중복으로 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도 또 볼까 합니다. 볼 때마다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일본 문화가 툭툭 튀어나오거든요. 오늘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감상은 어떠신가요? 저는 또 여러분에게 재밌고 유익한 일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조 선생이었습니다.